14번째 이야기. 고난의 전학 릴레이 행군이 시작되다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화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유학이 성사되지 않으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난의 전학 릴레이 행군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축구 멘토의 칼럼 시리즈를 쭉 계속해서 읽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유학의 꿈을 접는 순간 또 다른 고난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당사자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침묵 속에서 일을 진행해 왔지만 유학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정보가 흘러나갔던 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외국, 특히 유럽 같으면 이런 종류의 개인정보는 학생의 사생활이나 당의 학생의 가족 인권 보호를 위해서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며 공개되더라도 모든 일이 완료된 후에 필요성의 유무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려지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 당사자가 의아해할 정도로 별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미 목동중학교 축구 감독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가 유학을 간단다 소문은 물론이고 그것도 누구는 영국, 누구는 스페인, 누구는 네덜란드 뭐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 사이에 마치 퀴즈를 맞춰보기 대회라도 하듯 야단법석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와 습관은 다 무지와 어리석음의 소산이긴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당사자인 우리 아들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시선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보는 부모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유학 가려고 하는 것이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호도되거나 심지어는 감독과 사이가 나빠서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빽이라도 있어서 흑특혜를 받고 가는 듯이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축구 감독은 아예 애를 열애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늘 그래왔고 그런 것들만 듣고 봐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한심한 것은 뭐가 옳고 그른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지도자가 대부분이라는 안타까운 실상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때마침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무슨 전지훈련 비슷한 경기가 있어서 부산으로 내려가서 전학시킬 학교를 찾기 위해 거기 참관 학교 중 파주공고와 부산 어느 학교와 경기하는 모습을 관전하고 있다가 무심코 지나가는 감독인 듯 보이는 사람을 보고 파주공고 감독인지도 모르고 아까 어디하고 경기를 한 학교가 어디서 온 학교 팀이냐고 물었더니 이 말이 또 인연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경험한 웃지 못할 사실이었는데 그때의 느낌을 그대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날 경기를 하는 모습에서 여러 번 이해가 가지 않는 지시를 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감독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그러한 지시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갑자기 발동하기 시작했다. 아까 속으로는 여러 번 엇박자가 나는 속된 말로 디비 쪼는 식으로 상황에 맞는 플레이와는 오히려 정반대로 상대편이 유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고는 저 정도의 축구라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감독이 없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잘 모르면 그냥 놔두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꼴에 감독이랍시고 지시하는 꼴이 상식과 정반대가 되는 어이없는 지시가 여러 번 내려지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는 혼돈에 빠질 우려가
충분히 있는 행위 전술이다 싶어서 경기가 끝난 후 왜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지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지시 내용을 물어보고 한마디 한다는 것이 정작 주된 질문의 요지는 말 한마디도 표현해보지도 못한 채 상황이 순식간에 이상하게 꼬이면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돼버린 채 끝나고 말았는데, 그 일이 있은 지 20여일이 지난 후 그 결과가 사뭇 웃기게 전개된 것인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 멘토가 그 감독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예의상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디 누군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상식이며 예의인 것인데, 감독으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내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착각하고 엄청나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동의대학교 식당 앞 야외 음료 자판기 박스에서 꺼낸 커피도 내게 한 잔 사주고 하면서 과대 친절을 베풀면서 나에게 이야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떠들어댔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던 중 어디선가 전화가 그 사람한테로 걸려오는 바람에 나는 아까 그 질문은 꺼내지도 못한 채 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받고 그 사람은 허겁지겁 횡하니 사라지고 만 것이다. 고난의 전학 릴레이 행군이 두 번째로 시작됩니다. 고난의 릴레이 행군이 시작되다. 그러니까 15화 고난의 릴레이 행군이 연속되다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어느 학교로 전학하면 좋을지 축구와 관련이 있는 지인들을 동원하고 갖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보니 경희고등학교가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그 학교 감독을 나에게 소개해준 그 국가대표 출신 양반과는 경희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 학교 감독은 돈에서 자유로운 정식 경희고 체육 교사이면서 감독이라는 사실과 그동안 재직 기간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커리어 즉 성적도 괜찮게 낸 것으로 판단되어 그 학교로 보내기로 마음을 굳히고 전학 작업에 들어갔다. 여기서 본 멘토가 알고 있기로는 예체능 영역에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으로 체계가 잘 갖춰진 학교가 경희학원재단이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축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영역에 클러스터를 구축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와 나름의 전통을 가진 학원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학원 그룹이라는 사실을 참고로 알아두면 우리나라 학원 스포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학교 감독이 테스트를 보겠다고 정해준 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정해진 장소에 가보니 웬 일본의 축구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길래 이게 무슨 대회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경희고등학교와 일본의 무슨 고등학교 축구팀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교류 친선 경기를 한단다. 이 친선 경기에 우리 애는 미드필드로 출전시킨 것으로 보였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뛰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거의 훈련도 못하고 장기간 쉰 거나 마찬가지 상태로 지나온 상황에 비하면 그렇다는 말이다. 경기가 끝난 후 경희중고등학교 감독이 나름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었는지 언제 전학시킬 건지를 물어와서 며칠 내로 즉시 전학시키겠다고 대답하고 아이와 같이 집에 돌아왔다. 전학시키려고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니 같은 서울 지역의 다른 중학교로는 전학을 할 수 없단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학하든지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학하든지 뭐 다른 행정구역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기도로 일단 전학해서 서울로 다시 전학할 수밖에 없어서 경기도 파주중학교로 전학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이유는 아까 언급한 파주공고와 파주중학교 건물이 앞뒤로 나란히 있고 두 학교가 다 공립이어서 서로 편리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학교로 전학한 뒤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아이 학교는 파주중학교로 전학하고 축구는 파주공고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묵시적으로 양해하고 전학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본 멘토의 계획은 경희중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거쳐가는 중간 다리로만 생각하고 전학을 했고 파주공고 감독은 자기 팀으로 전학 오기를 바라고 있어서 그렇게 성립된 것이다. 또 파주공고 감독은 월회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장밋빛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학부모인 나를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줄 것처럼 나에게 솔깃하게 회유하기도 해서 시침이 뚝 떼고 못 이긴 척하고 그렇게 전학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파주중학교로 전학한 지 일주일 만에 적당히 핑계를 대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학을 시도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바로 경희고등학교로 전학할 수가 없단다. 이유인즉 경기도 파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학교로 전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의 규정을 서울 북부교육청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파주에서 서울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구는 도봉구이다. 그래서 일한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의도적으로 교육청 담당 직원에게 호통을 치면서 집이 머니까 업무를 즉각 처리해 달라는 말로 일종의 때를 쓰는 듯한 화살이 법정 처리 길이 3일인가 일주일인가 하면서 제법 느긋하게 머뭇거리면서 서성거리는 교육청 직원에게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는 식으로 직격탄이 날아간 셈이 된 것이다. 말하자면은 스트레스가 교육청 지원 쪽으로 날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날 오후 도봉중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무려 전학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두 번째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원래 계획은 그날 하루 동안에 경희고등학교까지 전학을 끝낼 생각을 하고 교육청 관계 직원들에게 평소 업무 스타일대로 업무 처리 기간이 3일이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머뭇거리거나 느긋하게 업무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가차없이 직격탄을 날려가며 강하게 드라이브한 것이다. 사실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전학이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도시 학부모님들은 거의가 다 우수 학군의 자녀들을 보내지 못해 안달병에 걸려있을 지경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일반 학생과 달리 축구 특기생들은 우승 커리어가 많은 명문학교로 보내기를 다들 원하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서울 북부교육청에서 전학에 관한 절차를 끝내자마자 도봉중학교에 직접 전학 서류를 가지고 찾아가서 담당 체육교사와 경희중학교로 전학하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지 상황을 확인해 보는 순간 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고난 16번째 이야기, 고난의 전학 릴레이 행군이 연속되다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봉중학교 체육 담당 교사이면서 축구 감독인 선생님과 경희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를 전화로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축구 특기생 티오가 차서 전학을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경희중고등학교 감독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전학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는 경희 감독은 우리의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데 하도 경황이 없어 무작정 밀어붙이다 보니 현재의 상황과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서두른 게 화근이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애가 심리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축구를 거의 중단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사실이고 애들 전학을 시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물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바로 판단하고 진행해야 하는 결단의 연속이었다. 여러 번 전학을 거듭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교마다 즉 사립학교는 학교마다 또 조금씩 다른 방침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도봉중학교 체육선생 감독은 요즘도 그 학교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본 멘토가 우리나라 축구 지도자를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분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체육계에서는 유능한 인재에 속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진 필자와 약 2시간 가까이 우리 한국 학원 축구의 현실이라든가 유소년 유학 문제 등등 축구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장시간 나누게 된 근저에는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선생님 또한 자기가 체육선생 겸 축구감독 생활 20년 가까이 하면서 그때까지 나 같은 학부모는 만나본 적이 없다고 면전에서 여러 번 존경스러운 학부모님이라고 치켜 세우는 이야기를 하더이다. 축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학원 축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명쾌하게 말하고 제시해주는 학부모는 처음 만났다고 하면서 나를 못 도와줘서 안달이 생길 지경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유럽으로 유학을 준비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져서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 했으면 물론이고 왜 경희학교로 전학시키고자 하는지 그 이유도 다 이야기했으면 물론이다. 여기서 이야기가 약간 빗나가긴 하지만 본 멘토가 경험한 사실을 유추해서 해석해보면 학부모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봉중학교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청용 선수가 도봉중학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도봉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전 국가대표 조광래 감독이 FC서울 감독 시절 이청용 선수가 조 감독의 눈에 띄어 FC서울 유수팀으로 스카웃되어서 거기서 훈련하고 축구를 배워서 FC서울의 프로 선수가 되었고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으며 이 계기가 발전되고 이어져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까지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청용 선수는 중학교도 정식으로 졸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유럽 빅리그까지 진출했으니까 축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환경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공부나 기본적인 인성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묻힐 수도 있으나 훗날 축구 선수를 마감하고 사회로 진출할 때는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시련과 고민의 벽에 한 번은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추정만 할 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본 멘토를 찾는다면 이 선수에게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인생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되는 하나의 신뢰를 들자면 현 대한축구협회 과거에는 대외협력국장인가 하다가 지금은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김주성 씨는 축구 선수 출신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대학원까지 정상적으로 졸업한,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경우인데 프로 선수를 끝내자마자 바로 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한 뒤 축구협회 직원으로 들어가더니 승승장구한 경우입니다. 이는 선수 시절부터 철저히 미래를 준비한 결과이며 대학원은 프로 선수를 은퇴한 뒤 진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축구 선수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35살 넘으면 선수 생명은 거의 끝납니다. 그 이후 인생이 축구 선수로서 기간보다 몇 배는 더 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구 선수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가 축구를 중단하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축구 선수로서 성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선수 이후의 인생을 꼭 염두에 두고 길잡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17번째 이야기 17화 다시 되돌아오는 고난의 전학 릴레이 행군이 연속되다.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도봉중학교 체육 담당 선생님이자 축구 감독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경희중학교로 전학을 할 수 없게 되자 실망도 컸지만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걸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 선생님께서 안타까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눈치였으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해주겠다고까지 자발적으로 말하면서 그간 지나오면서 경험한 이야기들로 이것저것 소통했으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한국의 학원 축구의 현실 등등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였다 할지라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도봉중학교에 그냥 놔두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이 사람도 이런 훌륭한 감독 선생님에게 아이를 맡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공감하면서 현실적 여건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선 우리 집과 도봉중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숙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등하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 놔두려면 이사를 하든지 방을 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건 다른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축구하는 아이들, 아니 요즘 아이들 밥 차려 먹는 것은 고사하고 정리정돈에 완전 제로라는 사실 잘 아시죠? 그리고 그 학교에 놔둔다 할지라도 곧바로 1년도 못 있고 고등학교로 진학해 가야 되는 상황 등등을 생각하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도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고 이 사람도 며칠간 생각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의를 한 다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그 선생님과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고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원래 전학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 전학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알 필요조차 없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며칠 후 하는 수 없이 다시 서울 북부 교육청에 들러서 사정상 되돌아간다는 신고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 파주 중학교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힘이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주 중학교 소속이면서 파주공고 축구부에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아마도 몇 개월이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 파주공고 학부모 총무라고 하면서 회비를 납부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주공고 감독이 회비를 면제해준다고 나와 약속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학부모 총무 이야기로는 그런 말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짐작컨대 감독은 총무인 학부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겠죠.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애초에 부산에서부터 그 감독의 됨됨이를 짐작하고 있었던 터이지만 이런 일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하도 징그럽고 지겨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눈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한동안 지내왔는데 어쩔 수 없이 파주공고 감독이라는 사람도 또 삼류 양아치 같은 놈이 틀림없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학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학교로 그저 큰 문제만 없다면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마음먹고 예고 없이 불시에 파주공고를 찾아가게 됩니다. 파주공고가 바로 파주중학교 뒤편 건물이라 파주중학교를 거쳐서 파주공고로 들어가게 길이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인생사는 알면 알수록 아이러니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유무를 떠나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설명을 더해야겠습니다. 본 멘토는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 속에서도 자세히 밝혔듯이 관상학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했으며 풍수지리도 풍수에 유명하다는 사람에게 배웠으며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관련된 다방면으로 적잖은 고급 지식 정보를 갖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독보적인 학문적 지식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지구상에 보기 드문 존재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에 접속해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운동선수로 보이는 녀석들이 3355 모여서 웅성거리거나 인상이 쭈그러진 채 이리저리 어슬렁어슬렁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중 한 명을 불러서 너희들 파주공고 축구부 맞지?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한다. 그럼 너희들 운동 연습을 하거나 뭐 축구 게임을 하고 있어야지 왜 이렇게 서성이고 있나? 혼자 말처럼 끝을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 내용인 즉선 이 사람이 직감적으로 예측한 것처럼 이 학교 축구부 감독은 부정비리로 이미 경찰서에 잡혀간 상황이 되어서 축구부가 해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열여덟 번째,
제18화 또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 될 운명의 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 될 운명의 노이다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봐도 신기하기 이를 데 없는 마치 용한 점술가나 예언가 같기도 하여 가끔은 놀랄 때가 있기도 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학할 학교 축구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만날 수 있느냐고 제안을 하고 오후에 바로 만나게 된다. 사실 이 사람이 새로운 축구 감독에게 전학을 부탁하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감독의 면접을 보는 데 비중이 더 큰 만남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만나보니 파주공고와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다. 일단 만나보니 얼굴이 그라운드에서 많이 서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검게 보였다. 그 감독의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난 뒤 몇 마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감독은 적어도 신의와 약속 정도는 지킬 줄 아는 사람 같았고 아주 야근 장깨나 부리는 유형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어느 정도 끌렸고 또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우리 아이를 데리고 만나기로 약속한 문산의 어느 다방으로 간 것으로 기억된다. 특이하게도 이 감독은 나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는 테스트 해보자는 말은 하지 않고 아이만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스스로 말했다. 사실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테스트 해보지도 않고 아이만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의한다. 왜냐하면 본 멘토도 선수의 자세와 걸음걸이, 태도, 인상 등등 몇 가지만 짚어보면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멘토도 진로 상담이나 멘토링을 할 때 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직접 보는 것은 그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지도록 조언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짐작하고 있는 실력과 실제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테스트를 본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 날 바로 파주중학교에서 멀지 않는 문산 동중학교로 전학을 단행하게 된다. 이 몇 번의 전학 과정에서 어디서인지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우리 아이는 1년을 꿀게 되어버린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전학 제도에 대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해보면 우선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한 학기 미만이면 전학할 수 없다.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행정구역 내로 전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은 다 유명 학군으로 몰리는 현상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체육특기생 입학제도 등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예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도 많다. 이는 공이 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대상이다 라는 뜻이다. 전국의 국공립 중고등학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어느 학교 축구 감독이 괜찮으냐 보다 어느 학교가 그래도 기본적인 수업이라도 실행하고 있는 학교인가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축구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 감독 어떠냐는 질문과 궁금해하는 경우는 많이 듣고 봐왔으나 아직까지 그 학교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학교냐고 물어본 학부모는 직접 보거나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냐 말이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축구 선수 학생이 축구 선수로서 성공할 확률은 산술적 확률로 4~5% 내외인데 어떻게 그 다음 인생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는 사실에 본 멘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K리그 클래식 12개 구단, 한 개 구단당 선수가 보통 축구 경기 실제에 뛰는 인원이 한 팀당 14명, 교체선수 포함해서의 3배수 정도 잡으면 거의 비싼 숫자지만 사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현재 3배수 이하로 선수의 수를 줄이고 있는 구단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리그 클래식 프로 선수가 현재 약 350명 내지 380명 선수, 국내 선수 인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도고 K리그 챌린지 프로 선수가 약 330명 내외 정도. 이 숫자가 우리 한국 프로축구 선수 전체 인원수이다. 어림수로 약 700명이 전부라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내셔널리그는 보통 팀당 선수가 2배수, 그러니까 25명에서 28명 전후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미래의 바보들만 양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누가 책임지고 막을 것이며 누가 책임을 지고 이를 극복할 것이냐 말이다. 이는 다름 아닌 학부모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할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